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엄마랑 모녀여행으로 크루즈 여행 갔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크루즈 여행을 간 이유. 엄마가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걷는 것보다 오히려 서 있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일단 놓고 다니고, 그리고 군데군데 의자가 많기 때문에 힘들면 앉으면 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객실로 가서 누우면 되잖아요. 그런 점을 보완했을 때 크루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미스터 트롯 콘서트를 그 안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죠. 사실은 룸메를 찾으신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홀수인 거예요. 룸메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무릎 수술하고 처음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자 겸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같이 가게 된 모녀 여행이었고, 저희가 간 크루즈 일정은 6일 동안 부산에서 출발해서 오키나와를 간 다음에 오키나와에서 하루 여행하고, 또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서 하루 여행하고 부산으로 오는 코스였어요. 크루즈 안에서의 생활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빠뜨린 거 있을까봐 아이패드에 적어왔어요. 부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부산에서 모여요. 집합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통솔자분과 여행사분들, 직원분들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목걸이나 안내 책자나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패키지 분들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깃발 들고 다니시는 통솔자분이 한 분 계세요. 같이 탑승을 합니다. 같이 크루즈에 탑승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군데군데 알려줄 부분이나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기항지 내릴 때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통솔자 한 분이 같이 이렇게 조별로 한 분씩 탑승을 합니다. 조별로 그렇게 입국 심사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승선을 할 때 여권을 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마지막 날 다시 돌려줍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들어갔을 때는 복사본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거 들고 다녀도 막힘이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권은 제출하고 하선할 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처음 딱 들어가서 이제 객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객실 이렇게 처음에 주는 이름표가 있거든요. 이름표 안에 이런 이름표가 있는데, 이런 이름표 안에 여기에 객실 몇 조에 누구의 객실 몇 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객실에 가보면은 침대 위에 구명조끼, 카드, 신문, 배에서 신문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제 아이디 카드이자 결제 카드예요. 그 배 안에서는 나를 증명해줄 신분증 겸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신용카드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이런 카드가 객실에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 카드를 이렇게 꽂고 다니죠. 그러면 이제 티를 먹고 싶다, 커피를 먹고 싶다 하면 가서 이걸 보여주면 이걸로 결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신용카드나 현금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키오스크 같이 복도에 있거든요. 거기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돼요. 근데 신용카드는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달러를 챙겨 가셔서 그 승선한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등록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거든요. 그쪽을 가가지고 거기 달러를 내면 그 직원분이 카드에다가 등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엄마랑 같이 가는데 엄마가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최소한의 걸음으로 체력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등록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가도 가능하더라고요. 객실에 이런 신문이 있거든요. 승선을 하면 침대 위에 이런 신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곳곳에 무슨 프로그램 몇 시에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프로그램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승선하고 거의 바로 곳곳에서 거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문도 저는 백팩 메고 다녔잖아요. 백팩에 항상 이거를 갖고 다녔어요. 승선을 하면 일단 여권 제출하고, 두 번째로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고요. 그 결제를 위해서 카드나 현금을 이틀 차까지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도 쓸 수는 있어요. 먼저 쓸 수는 있고 등록은 또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신문으로, 이 선내 신문으로 안에 프로그램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를 볼 수 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승선하자마자 이게 다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굉장히 바쁘고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다 해야 돼요. 미션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네 번째는 와이파이 신청을 합니다. 배가 부산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근데 멀어지면 이제 와이파이가 끊겨요. 인터넷이 끊겨요. LTE도 다 끊겨요. 그래서 크루즈 안에서 와이파이 없이 인터넷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얼마인 줄 알고 당일날은 저녁에 출발하기도 하고 부산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잘 되길래 다음날 신청하자, 어차피 잘 거니까. 그러고서 다음날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하는 거는 카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솔자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6일치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10만원, 11만원 정도 드는데, 굳이 같은 방에 있고 같이 붙어 다니는 엄마랑 둘이 따로따로 10만원씩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만 인터넷은 신청을 했고 엄마는 하지 않았어요. 와이파이는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한 명만 했다. 이 점. 다섯 번째는 승선하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할 때쯤 이제 대피 연습을 합니다. 비상시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실에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브이로그에서 보면은 뭐를 가지고 와야 되거나 뭐를 등록하고 와야 되거나 이럴 때는 저 혼자 가요. 엄마는 앉아있고 저 혼자 갔다 오는데 보통은 카드랑 구명조끼를 가지러 갑니다. 방으로 가서 카드랑 구명조끼를 가지고 오는 와중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비상시 대피 연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막 나고 갑자기 막힌다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알고 보니 식당이었던 그 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없게 되고 각자 연습을 하고 다 그 이후에 만나게 돼요. 정리하자면 처음에 승선을 해서 여권을 제출하고 현금을 등록해야 되고 선내 신문으로 무엇을 볼지, 오늘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번째 와이파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비상시 대피 연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승선을 하기 전에 입국 심사를 할 때 캐리어를 다 가져갑니다. 우리 비행기 탈 때 캐리어를 먼저 수화물을 보내듯이 여기도 수화물을 먼저 보냅니다. 배낭을 제외한 캐리어를 모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검사를 하겠죠? 검사를 하고 이제 객실 앞으로 다 갖다 놔줍니다. 참 편하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브이로그엔 담지 않았는데 엄마 짐과 제 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 짐은 왔는데 엄마 짐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엉켰나 이러고 좀 있다가 밥을 먹고 다시 왔는데 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짐이 같이 붙어 다닐 텐데 한 짐만 왔는데 그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엄마가 그 안에다가 칼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밤을 깎아 먹겠다고 칼을 들고 온 거죠. 배는 그런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캐리어만 안 오게 돼가지고 캐리어가 걸린 캐리어만 이렇게 모아두는 창고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고 칼만 그분 직원분에게 드리고 뺏기고 이제 저희는 그 캐리어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뺏긴 제품들은 다 하선할 때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하선하기 직전에 가져갈 수 있어요. 배에서 안 되는 물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전기용품이라든지 그런 칼 같은 종류가 안 되는데 저는 음식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밤을 가져왔다 그러길래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나라를 국경을 넘나드는 건데 음식 안 될 것 같아 이랬는데 음식이 아니라 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크루즈에서는 괜찮은데 크루즈에서 이제 어디인가의 나라로 입국할 때 기항지 투어 할 때는 그걸 음식을 못 갖고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크루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칼은 안 된다. 칼을 뺏기고 캐리어를 찾아옵니다. 캐리어는 모두 객실로 갖다 준다는 점. 하지만 객실에 없다는 건 나의 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지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크루즈를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크루즈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미스터 트롯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미스터 트롯 콘서트는 총 2번이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에 2명의 가수분이 하고 두 번째 공연에 세 가수분이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선하고 바로 다음날 한 번 공연을 하고요. 하선하기 전날 한 번 더 공연을 합니다. 네, 이렇게 2번이 진행이 되는데 자리는 랜덤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그 대극장은 3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3개 층으로 이어져 있는 가장 큰 극장이에요. 근데 미스터 트롯 공연은 2부로 진행이 돼요. 크루즈 안에 직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일부 직원은 한국어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실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와서 뭐 불편하신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짜렐라 피자를 시키려고 했는데 모짜렐라 치즈가 오긴 했지만 뭐 그런 에피소드 말고는 지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너무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건 되게 어렵잖아요. 영어로 말하기도 어렵고 한국어로 내가 말해도 그분들이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안내데스크 가면은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한 분은 계시더라고요. 아니면은 통솔자분한테 말해도 이거를 다 안내해 주세요. 크루즈 시설. 크루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가로 사이즈가 63빌딩 높이보다 크대요. 저는 그거는 모르고 가긴 했는데 크루즈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하고 갔는데 길을 잃기는 다반사고 하루에 분명 나는 크루즈 안에서 별로 돌아다닌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12,000보는 기본으로 걷더라고요. 그만큼 크루즈가 큽니다. 가장 처음에 탔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크루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 중간, 뒤쪽으로 나눠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중간 부분은 뚫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10개, 6개,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용을 잘해야 되는 게 객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객실층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일부 층들은 이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객실에서 아예 어디를 갈지 보고 아예 이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5층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를 갈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층으로 일단 내려가서 어디를 갈지를 정한 동안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특정 연결된 층을 기억하여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동 통로가 가능한 하나의 층을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저희는 5층으로 기억해 뒀고요. 5층은 면세점, 카지노,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쭉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5층을 기억해뒀다. 크루즈 객실이 3가지 타입이 있는데 창문이 없는 객실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있는 객실, 그 다음이 테라스까지 있는 객실,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루즈가 있으면 이 바깥쪽 부분으로는 다 창문이 있는 객실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통로 쪽은 창문이 없는 객실로 배치가 되어 있고 선미와 선수 이쪽으로는 이제 이 끝쪽으로는 테라스가 있는 객실이 배치되어 있어요. 객실이 아닌 크루즈 안에 어딘가를 돌아다닐 생각으로 창문이 없는 객실로 사용을 했고, 근데 그 객실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층에서 8층, 1층에서 2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7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아래층보다는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저희가 같은 조에 계시던 분이 1층 객실을 배정을 받아서 창문이 있는 객실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브이로그에서 살짝 나오거든요. 너무 오디오가 겹쳐서 자르긴 했는데 그분은 1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누웠을 때 바다가 바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어지러워서 커튼을 치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창문이 없는데 속도를 내서 그런지 그 돌풍 때문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약간 누워있을 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흔들리면은 창문이 없으니까 조금 무슨 일이지? 약간 무슨 영혼으로 흔들리는지 모르고 흔들려야 되는 그런 불안함이 있긴 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저희는 잘 때 빼고는 거의 객실이 없었어요. 12시까지 뭐 재즈바를 가든 뭐 공연을 구경하든 거의 12시까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창문이 없는 객실은 소파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잠깐 의자에서 쉬어야지 혹은 거기서 뭐를 먹어야지 하더라도 화장대 의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나 먹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딱히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앉거나 누워야 돼요. 그리고 창문이 있는 객실은 소파가 있어서 거기서 앉아서 뭐 다과를 먹고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김치가 항상 있고 비빔밥도 있어요. 근데 저녁에 야식으로 나오는 열무 비빔밥이 가장 맛있고요. 식당에 있는 비빔밥은 그냥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신라면이 판매를 합니다. 신라면이 조금 비싸지만 판매는 하고 있다.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 공연장은 3층에서 5층까지 가장 큰 대극장이 있고 작게 다 재즈바, 무슨 피아노 치는 곳 이렇게 다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수영장도 여러 곳이 있지만 크지 않다. 짧아요. 짧고 대신에 한 3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은 24시간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는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싶었으나 타고 싶어서 잠깐 가서 확인할 때마다 항상 닫혀 있었어요. 돌풍 때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고 싶은데 못 탔습니다. 아쉬워요, 그거는. 스파 마사지, 그러니까 스파가 그 목욕하고 왜 우리 찜질 같은 그렇게 뜨거운 찜질은 아니고 그냥 반신욕하고 살짝 따뜻하게 지지고 싶다 정도의 뜨거움의 스파는 있고요. 마사지도 있어요. 근데 좀 가격대가 좀 나가요. 그 스파 있는데 헬스장도 같이 있고요. 헬스장은 그냥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면세점은 쭈룩 길게 돼 있어요. 5층인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뭐 다양하게 많이 팔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 승선을 할 때는 닫혀 있어요. 그리고 출항을 시작을 하면 그때 열리는 것 같아요. 기항지 투어 할 때는 크루즈 안에서도 같이 있었던 통솔자 외에 가이드분이 계시고 가이드분이 한 분이 아니라 2분 이상 계십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추천인지 비추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무릎 수술하고 첫 여행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인데 몸이 뭐 이렇게
건강하다 두 분 다 뭐 모녀 여행이든 뭐든 굳이 패키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이든 대만이든 여행지에서 한 8시간, 10시간 이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패키지는 여러 군데를 돌으려고 한 3군데를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여유롭게 한 곳을 즐기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약간 스타일이 안 맞긴 한데 편하긴 해요. 물도 주시고 뭐 먹을 것도 알려주시고 역사도 막 다 알려주시고 여기가 어떤 데인지도 알려주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데려다 주시고 막 이러니까 편하긴 하거든요. 진득히 한 군데를 오래 돌고 싶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계단이 안 좋잖아요. 근데 계단 있는 데를 나는 뺄 거야. 만약에 혼자 엄마랑 둘이 갔을 거면 뺐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못 가겠다 하면은 물론 카페나 이런 데 앉아있으라고 하긴 하거든요. 입구에 있는 의자나 이런 데 앉아있으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추천이지만 뭐 성향에 따라서는 또 비추천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일 낮은 객실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게 169만 원이었어요. 6일 동안 이용하는 크루즈가 169만 원이었어요. 일본하고 대만 두 개를 투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여행도 가능하고 패키지 여행도 가능했어요. 근데 저희는 패키지 여행으로 선택을 했고요. 패키지 여행은 아무래도 바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이동해서 바로 거기 내려주고 뭐 이런 동선이다 보니까 무릎이 불편한 엄마한테는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포함해서 두 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3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거를 기항지 투어라고 하는데 기항지 투어를 패키지로 해서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169만 원, 170이라고 보면은 170에 30만 원 해서 200만 원? 한 사람당 200만 원이었고요. 200만 원이었고 그 크루즈 안에서 이것저것 뭐 인터넷도 신청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마실 것도 먹고 객실 서비스 차지가 따로따로 붙거든요. 그것까지 해갖고 총 337.4달러가 나왔어요. 337.4달러는 둘이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기타로 이제 기항지에서 뭐 이것저것 사고 선물도 사고 이런 비용으로 한 5만원, 10만원 이 정도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둘이 해서 한 450만원 정도 썼습니다. 또 추가로 든 게 사실은 있어요. 엄마 선글라스를 잃어버려서 선글라스를 추가로 사긴 했는데 그 비용은 제외하고 사용한 비용입니다. 잘 챙긴 템? 뭐라지? 유용했던 물건 위주로 말씀드리면 현지 화폐와 유심. 저희는 유심을 두 나라 2개씩 챙겨갔거든요. 근데 그게 유용했던 게 크루즈를 잃어버려 봤자 어차피 크루즈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떨어지면 통화밖에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심을 잘 사용했고 그리고 현지 화폐를 조금 챙겨간 이유가 카드를 안 받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챙겨갔거든요. 근데 이게 더 유용했던 게 저는 동굴이나 이런 데는 엄마가 못 가기 때문에 출구 지점 쪽으로 바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엄마는 더웠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뭐 마시고 싶거나 이랬을 때 현금을 이렇게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좋았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더워서 음료를 마시고 싶었는데 아무도 돈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마침 제가 드렸던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줬던 게 그렇게 쓰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화폐는 조금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유여행이면 내가 ATM기 가서 뽑으면 되는데 이게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그 드랍하는 데려다 준 그 장소에 ATM기가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지 화폐 조금과 유심. 휴대용 의자, 이렇게 접이식 휴대용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게 크루즈가 1, 200명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천 명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꽤 있어요. 그때마다 그 접이식 의자를 잘 썼습니다. 천 내에서는 굳이 휴대 의자를 갖고 다닐 필요는 없었어요. 이건 거의 필수템인 것 같아요. 겉옷, 얇은 겉옷. 자판이나 이런 데는 바람이 불어서 좀 춥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좀 춥게 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겉옷과 더불어서 작은 백팩이 있으면 좋은 게 아무리 놀다가 객실로 가면 되지 뭐가 필요해서 객실을 가려면은 멀어요. 그 백팩 안에 또 잘 썼던 게 비상시 쓸 비상약. 아까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춥게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추운 데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화제, 그리고 모기 기피제는 대만에서 많이 물렸어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갖고 못 썼어요. 멀미약도 가져왔는데 멀미까지는 아니었어요. 흔들리긴 했지만 멀미까지 날 정도는 아니었다. 챙겨갔는데 가장 굉장히 유용했던 거, 얼마 쓰진 않았지만 유용했던 게 TV랑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는 HDMI C타입 연결선인데요. 객실에 오래 있으면 더 유용하게 쓰였을 것 같은 물건이에요. 이렇게 유용하게 쓰였던 추천템이 있는 반면에 못쓸모템. 저희 수영을 안 해갖고 수영복을 못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신발을 6켤레를 가져갔는데 거의 운동화만 썼습니다. 저는 크록스만 거의 신었고 엄마는 운동화만. 신발을 그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었다. 그냥 편한 신발. 왜냐면 크루즈 안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편한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구두 힘들어요. 가져갔는데 아예 안 쓴 거는 엄마가 가져간 칼이겠죠? 도착하자마자 뺏겼고 나갈 때 받았습니다. 칼 챙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꿀팁 알려드리자면 부산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부산 가는 기차표를 미리 끊어놔야 된다. 크루즈를 탔으니 꼭 추천하고 싶은 거, 가판에 올라가서 일출하고 일몰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나는 일찍 못 일어나겠다 하면 일몰을 먼저 보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보는 일출과 일몰 구경을 추천드립니다. 흔한 기회는 아니니까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포함된 무료 식당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유료는 거의 안 다니고 피자만 먹었어요. 유료는. 그리고 무료 식당만 이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김치도 있고 비빔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 식당으로는 코스로 나오는 정찬 식당이 있고 뷔페로 우리가 떠다 먹는 뷔페 식당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스로 나오는 정찬 레스토랑만 거의 이용했습니다. 왜냐면 그 뷔페 레스토랑이 굉장히 복잡해요. 또 마지막 하나는 부산에 거의 다 왔을 때 가판에 올라가셔가지고 어차피 짐도 다 붙이고 없기 때문에 가판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바다에서 바라보는 부산을 구경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박하는 모습도 신기하고. 여기까지 모녀여행으로 첫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후기였습니다. 안녕!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